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최근 그렇게 춥지만은 않은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 1도, 최고 기온이 9도까지 상승할 예정이지만 조금은 흐린 날씨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세먼지 또한 좋지 못한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과는 다르게 새벽간 FOMC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의 소식이 나와주어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세가 보이고 있는 중이죠. 참 다행인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 4시경 미국 연준 FOMC에서 성명에 관한 자료들이 나오며 시장에 반등이 나왔었지만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의 직접적인 발표 전에는 48,500에서 이제 49,500달러 사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성을 보이다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4시 30분경 제롬 파월의 발표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발표 전에 이제 전문가들의 경우는 발표에서 더욱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될 경우 시장에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파적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내용을 보자면 기준 금리의 경우는 성명을 통해 0%에서 0.25%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자산 매입 규모의 경우도 지난 10월 발표한 150억 달러 규모보다 2배 빨라진 300억 달러씩 줄여 나갈 예정이라 밝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치였는데요. 또한 금리 인상의 경우도 3회 인상을 시사했는데 이는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매파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준의 응답은 당초 예상했던 수치에 근접하나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임에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시장의 가격이 반등을 한 이유에는 지금 바로 테이퍼링을 끝내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닌 것과 지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기록적인 상승률로 인하여 앞서 말씀드린 극단적인 소식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현재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시장에 안도감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표 후에 기자와의 질의 응답 시간에서는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에 관해서도 일단은 테이퍼링이 끝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요. 추가적으로 오미크론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은 질문들이 나왔지만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도 이번 FOMC 결과에 대해서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부분이다. 자산 매입 속도 조정 및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치 조정은 시장의 예상에 대체로 부합한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죠. 현재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폭등할 만한 소식들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금리 인상의 공포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부분들이 해소되어서 두려움이 반영되었던 가격이 이전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산을 하나 넘은 듯한 느낌이 들어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FOMC의 발표와 더불어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25% 하락한 지금의 가격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여기는 것일까요? 비트코인의 고래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엄청난 수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고래 14일 2,50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2달간 18차례 추매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킹 데이터에 따르면 3JJPCG로 시작되는 비트코인 고래 계정이 14일 47,078달러에 무려 2,5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총 1.17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를 하나로 바꾸면 1,32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 것이죠. 이 해당 계정의 경우는 10월 5일 이래 18차례 에 걸쳐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해 왔다고 하는데 현재 무려 28,885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1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하나 1조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됨에도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3위의 고래가 거의 매일같이 매수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동안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이번 연도는 하락을 할 때면 고래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당장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고래들의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에도 웃을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인데요. 최근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했음에도 채산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며 채굴업자들의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질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던 와중 오늘 비트코인의 한 채굴업체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비트코인 채굴업체 클린스파크 올 들어서 매출이 400% 증가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채굴업체 클린스파크의 경우는 2021년 회계 연도 기준 매출이 400% 증가했다 14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 클린스파크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으로 클린스파크의 2021년 회계 연도 매출은 약 4,940만 달러로 전년 1,000만 달러 대비 약 400%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4분기 매출이 2,7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현재 이외에도 수많은 채굴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5월 발생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사건 이후에 해시레이트의 급락으로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급락을 하였지만 오히려 해외 채굴업자들의 경우는 채산성이 무려 2배가 상승하며 황금기를 맞은 기간이었죠. 현재 해시레이트가 회복하며 매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오히려 매도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채굴 기업의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그리고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보수적인 보험사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인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보험사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보험사의 이름이 조금은 상콤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제보 미 보험사 레모네이드 100만 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의 이름이 참 상큼한 것 같은데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비트코인 마켓 애널리스트이자 비트코인 아카이브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보험사 레모네이드가 대차 대조표에 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에 추가한다는 것은 회사 자산을 통해 비트코인 매입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글로벌적으로 지난 1년간 엄청난 규모의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보험사인 매스 뮤추얼의 경우에도 무려 1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연기금과 소방관 펀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이죠 401k 또한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의 경우는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자산 관리를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 또한 디지털 금융 전담 사업부를 신설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 적이 있었죠. 또한 월가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 투자 은행들 또한 이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 것은 불과 1년여밖에 되지 않았으며 너무나 많은 시그널들이 이 시장이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이 끝이 났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은데 길게도 아닙니다. 앞으로 3에서 5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발전을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로의 결제 서비스 지원 사례들이 이제 최근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페이코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독일 3대 자동차 브랜드 중 한 곳, 이제 BMW를 페이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와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페이코인이 유명 커피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핀테크 페이코인 타멘탐스에서도 결제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15일 페이코인의 운영사 다날 핀테크와 커피 브랜드 타멘탐스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페이코인과 타멘탐스 이용 고객을 위한 가상자산 결제 환경을 제공하며 페이코인과 타멘탐스의 공동 마케팅을 추진, 양사 데이터 및 기술력 공유를 통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 및 개발 등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번 타멘탐스와의 협약으로 기존 달콤, 할리스, 이디야, 비트커피까지 커피라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특화된 전국 무려 4천여 개의 제휴 가맹점을 확보해 두었다고 하네요. 참 최근 들어서 이제 페이코인에 관한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지원 소식들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참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호화폐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기업과 기존 기업 간의 협업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현재 인도 내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비트코인을 금지했다가 다시 허용했다가 현재 다시 금지했다가 지금 또 그건 아니라고 했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중이죠. 이에 얼마 전 미국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인도의 모디 총리의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인도에서는 부분 규제, 완전 규제, 부분 허용, 완전 허용 등 가능한 모든 옵션을 열어두었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무엇인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매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 현지 미디어이죠 이코노믹 타임스가 소식통을 인용, 인도 고위급 인사가 최근 정부가 제안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수정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예정된 기간 내 규제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고위급 인사는 더 광범위한 협의나 여론조사의 필요 여부, 프레임워크 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관련 규정 포함 여부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한 관계자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 암호화폐 관련 모든 규제가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부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글로벌 동향을 주시하면서 규제 마련을 유보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다 말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이제 암호화폐 거래 과세를 위해 기존 법률과 규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도 내에서의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말하자면 좋게 말해 신중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신중한데도 입은 가벼워 우유부단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인 입장을 펼치면서 이에 따라 인도 최초의 암호화폐 유니콘 기업까지 나오는 기념을 토해냈는데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을 통해 일자리가 1만 개 이상 생기는 등 인도의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인도 내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인도의 불확실한 입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도 내에서의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규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섣불리 사업 확장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 인도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11월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바이든 정부에서 1181조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을 한 것인데 이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인프라 법안의 경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미국의 교량 등 낡은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쓰이는 자금들이 이제 다른 섹터들에서 나오는 세금을 모아 사용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워지며 인프라 법안에 암호화폐 시장도 포함이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인정해 달라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당연히 목소리를 내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만 이번에 들어간 암호화폐 시장에 세금을 내는 브로커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정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대로 암호화폐 시장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겉핥기식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법안을 만든 것 마냥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현재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경우 현재 브로커 범위가 곧 미국의 암호화폐 세금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태이죠. 이에 오늘 미국의 상원의원 6명이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에게 다시 한번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원의원 6명 제닛 옐런에게 암호화폐 브로커 범위 신속히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 포트만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미 상원 의원들이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서한에는 암호화폐 과세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재무부는 신속히 브로커 범위를 설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해당 서한에서 의원들은 지난달 인프라법 통과 후에 암호화폐 브로커가 어떻게 정의될지 우려된다며 행정부와 조세위원회는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과세 범위에 포함하는 시네마 포트만 제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이제 재무부가 입법 과정에 논의된 브로커 정의에 대해 가능한 빨리 늦어도 올해까지 지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안 마련과 피드백 요청, 계획 등 규제 마련에도 신속히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역시 브로커 정의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 법안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번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브로커 범위에 대해서 별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대충 정하면 안 되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당장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에 대해서도 방금 전 주장처럼 브로커 정의가 모호하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미 정부가 암호화폐 생태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주장이 양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과세 정의에 대해서 서한을 받은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에게서 어떠한 대답이 나오게 될까요? 지난 8월 당시 인프라 법안의 브로커 정의 수정안에 대해서 지지했던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새벽 미 연준의 FOMC 발표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내신 분들도 또는 예상보다 비둘기적인 발언이 아닌 매파적인 발언에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발표 전보다 소폭 반등을 하였지만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을 하며 참 안타까운 장 상황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답답함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시장을 떠나버리는 일 또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시장이며 확장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말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과거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가 최근 이 시장에 대한 견해가 바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불리우는 짐 로저스인데요. 이 짐 로저스의 경우 본인의 저서를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뛰어버리고 싶다면 타인의 의견과 상식에 휘둘리지 마라. 자기 자신의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분명 강력한 전환점이 될 큰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의 관점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상승을 할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 등의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주변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수많은 견해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만의 명확한 투자 철학 그리고 그 투자 철학에 근거한 투자 습관이 가장 큰 무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본인만의 명확한 색깔이 없는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항상 투자란 무엇인지 생각하시며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자산과 자본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끊임없이 공부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자산의 증식과 더불어 본인의 그릇의 크기 또한 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